여태까지의 인공지능은 그 기본적인 컨셉이 사람과의 대결이었어요. 근데 이제 의료는 그런 패러다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국 의료진을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는 일종의 도구, 파트너, 이런 게 의료 인공지능입니다. 요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대면 언택트, 의료가 저는 그 언택트라는 것도 일종의 의료의 고도화의 한 부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재입니다. 병리과 의사고요. 소아병리학을 세부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닥터앤서를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형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원은 AI,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그래서 머릿말을 따서 앤서가 만들어졌고, 의미는 의료진이든 환자분들이든 무엇이든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세돌 기사하고 알파고 대국 이후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회에 큰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닥터 왓슨이 국내에 2016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 의료에서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하는 그런 인식을 온 국민이 가지게 됐죠.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게 데이터거든요. 의료 데이터인데, 국민들한테 적용이 되려면 우리 의료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게 이제 한국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회적 수요가 확실히 있다는 판단하에 한국형 의료지능 솔루션 개발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닥터앤서로 명명이 된 거고요. 결국 글로벌 수준에 걸맞는 의료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개발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의료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의료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는 우리 국민의 의료 데이터가 사실은 주기 때문에 그것들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고 외국에 나가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고유한 인구 구조라든지 또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저희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닥터앤서가 기술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검증한 바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서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체의 질환이라는 게 한없이 많은 종류고, 그 안에서도 어떤 질환을 다루는 데는 그 질환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치료 후에 이 환자를 관리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정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라고 그러면 어떤 질환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 담당하게 되죠. 지금 저희들이 개발한 닥터앤서는 그러한 의사의 고유 기능 가운데 어떤 부분을 효율화하고 진료라는 측면의 질을 높일 수 있냐 하는 거가 주 목표가 된 소프트웨어 개발이었고, 현재 가장 개발이 되고 도입되는 부분이 진단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진단 중에서도 특히 영상 기반의 진단, 그 8대 질환에 걸쳐서 진단을 주로 보조하는데 비율이 제일 높다고 하겠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의 포트폴리오, 즉 의료의 영역이라는 게 사실은 뭐 거의 무한정인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쓰이는 게 진료라는 영역으로 놓고 보면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거기에 의료진들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의사가 만져보고 청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센서 기반으로 다 구현이 된다 그러면, 그 정보들이 결국은 의료에 있어서는 의료진을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는 일종의 도구, 파트너, 이런 게 의료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IoT, 웨어러블 이런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요새 이제 디지털 치료제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앱으로 제가 불안장애가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이제 불안장애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증상의 변화를
화상 통화를 하든지 의료진도 이미 다 수집되는 데이터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분의 증상이나 질병과 관련된 여러 파라미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에서 언택트, 또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 효율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기기나 센서, 그 시그널들을 잘 담아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 형태의 소프트웨어들, 그 언택트라는 것도 일종의 의료의 고도화의 한 부분으로 봅니다. 현재 의료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중에서 기존에 많이 개발된 것들이 영상의학 쪽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병리 분야가 그렇습니다. 현미경 이미지 기반으로 그 영상의학의 한 웨이브를 이뤘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병리 분야가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그거하고 연결된 많은 유전체 데이터를 포함해서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아 희귀 유전 질환 난청 포함해서 발달 장애 이 부분은 직접 환자를 보시는 그 주 연구진이 소아 청소년과 선생님들이세요. 이 희귀 질환이 사실은 대부분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걸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종류도 많은 데다가 환자 수가 적으니까 일반 의사들도 이렇게 보고서 쉽게 진단하기가 매 케이스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질환들 중에 우리가 바깥에서 줄 수 있는 수단, 약을, 치료물질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일찍 진단하면 좋아지거든요, 급격하게. 그런 거를 요번에 그 유전자 분석,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이 아이는 어떤 유전자의 이상이 있어서 이렇다 하는 거를 적어도 상당 부분 진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거고, 그 정말 관심받고 이런 아이들 또 부모님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슈화했다는 측면에서 여기 개발을 주도하신 소아 청소년과 교수님들이나 참여 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센세이션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고 보람을 느끼시고. 이달의 뉴딜 인물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선정된 건 새로운 일자리는 물론이고, 그런데 기여했다는 게 진행 과정을 돌이켜보면 거기에 잘 부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그 이달의 뉴딜 인물이라기보다는 닥터 앤서에 참여했던 사실 모든 연구진을 대표해서 그냥 상 받으러 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연구진이 병원과 회사들이 같이 협업하면서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이 확산, 즉 현장에서 사용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뉴딜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닥터 앤서 1.0을 진행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보람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닥터 앤서 2.0 사업이 성사가 된 거예요. 지금 닥터 앤서 1.0에서 개발된 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는 3차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용도가 많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이라서 2.0 사업에서는 그런 1, 2차 의료기관 내원하시는 환자분들한테 빈도가 높은 12개 질환군에 대해서 25개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의 성공으로 2.0이 생겼듯이 저는 이제 앞으로 4년 뒤에 다시 닥터 앤서 3.0의 기획, 성사로 이어졌으면 하는 거고, 사실 국가의 연구 사업이라는 거는 예산의 크기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들어진 의료인공지능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어떤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먹어보고 그거에 대한 솔직한 평이 그 식품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료인공지능은 지금 만들어져서 일부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여야 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 닥터 앤서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대표 의료인공지능 브랜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본적인 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